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콩을 심을 때요. 한 자리에 꼭 세 알씩을 넣어서 심었는데요. 한 알은 땅에 사는 벌레가 먹고요. 또 한 알은 하늘에 사는 새가 먹고 남은 한 알이 자라서 우리 몫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월말이기도 해서 더 정신없는 하루가 될 텐데요. 바쁜 중간중간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8월의 마지막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한 주, 신나는 한 주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겠죠. 네. 이렇게 웃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목소리 나올 때를 좀 기다렸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네. 오늘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지난주에 네.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붕괴할 만한 그런 면접 현장에 대해서 오늘 네네네네.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 그러죠. 뭐 결혼이나 육아 때문에 잠깐 가정일을 돌보다가 다시 직장 찾는 그녀들에게 네. 기업들이 면접장에서 엄청나게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임신 언제 할 거냐. 임신한다고 봐주기 없다. 뭐 자신 없으면 나가라.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다. 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차별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5살, 2살짜리 아이를 같이 양육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승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먼저 우리 임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임신한다고 봐주는 거 없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임신 언제 할 거냐라는 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기업에 뭐 성희롱이나 성예방 강연 교육도 가끔 가는데요. 네네. 이거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조금 더,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 네.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수치심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성희롱에 대한 발언이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겠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좀 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이 임원분들이 지금 50대 중반,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양육을 해보신 분이 없어요. 남자분들. 전부 아내가 했고 자기는 돈만 벌어줬기 때문에 이런, 죄송한데 이거 단순무식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안타깝지만서도 지금 대리급이신 분들은 지금 아내와 양육을 좀 나눠서 하는 분도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아마 임원이 부장급이 되고 임원이 됐으면은 아마 이런 질문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대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보다는 우리 같은 프로가 또 있어서 이런 걸 지적하고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견디시고 바꿀 때까지 우리가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정부에서는 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 채용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기업에서도 눈치 보기식으로 많이 를 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그 기업 내에 어린이 유치원도 있고 많이 생겼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에 가서 강연할 때도요. 사실은 아무리 자아 개발 뭐 리더십 하지만서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걸 듣고
좀 매출 증대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목표거든요. 물론 기업의 목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네. 우리가 좀 더 살기 좀 왜냐하면은 그 여성분들이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책임을 졌을 적에 일에 대한 또 집중도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도 양보하고 정부에서는 좀 더 이거를 좀 더 주장하고 네. 또 우리의 인식 변화도 좀 많이 바뀌어야 나 스스로도 바뀌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또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어머 애는 누가 봐줘요?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너무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네. 네, 너무나 서글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아픈 데를 꼭 찌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안 그래도 아픈데 알고 있어요. 내가 육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하는데 그거를 질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혹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좀 더 훌륭한 면접관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성들이 이제 일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예. 또 육아도 중요하지만서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는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일해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입니다. 이리로 거시면요. 바로 권영찬 교수와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이나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9세 나 정주라고 합니다. 네네, 나 선생님. 네네. 목소리가 반갑고요. 네, 네네. 이렇게 전화 저는 주셔서 원래 너무 한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네. 무역 총무 관리 이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그 재취업을 해야겠어가지고 지금 구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아무래도 그 나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네네네. 그 서류 통과부터 아예 힘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그 새로운 분야는 그 제가 다시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심지어는 뭐 학력을 좀 조정한다거나 뭐 급여도 그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다거나 이래가지고 그 도전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그 새로운 분야는 그 또 다시 그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기가 또 쉽지 일도, 않죠. 효율도 적게 오르고 네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 그 고민이 많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뭐 단순히 뭐 일을 하지 않으면 심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심지어는 뭐 생존에 좀 뭐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네네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서도요. 우리 나 선생님이 첫 직장을 들어간 게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네, 30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30에 하셨군요. 네네. 주로 그러면은 무역 총무관리 이쪽으로 했는데 무역하면 너무 좀 이렇게 크고 총무관리하면 너무 크거든요. 네. 집중적으로 우리 나 선생님께서 내가 이것만 하는 정말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역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역이라는 게 이제 종합 분야이긴 한데 네네네네. 제가 그 식품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주로 이제 식품 위주로 우리나라 그 전통 건강 식품 네네네네. 이런 것의 세계 시장을 수십 개국 다니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뭐 네네. 된장 뭐 이런 거요? 장류? 여보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식품 뭐 된장에서부터 뭐 다양한 걸 다 이렇게 국내 걸 수출하는 걸 하셨군요. 네, 저희 자사 제품도 있고 타사 제품도 있는데 네네네네. 그 주로 이제 축산물 계통 네네네네. 또 이제 무슨 뭐 막걸리라든가 와. 아무튼 한국의 그 전통 식품 위주로 한 거죠. 야, 그래야 그러면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와, 네.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내가 정말 그때 수출 이 정도 했고 어떤 품목이라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은 그 삼계탕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네네네네. 처음에는 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한 17, 8개국 네네네.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삼계탕 그래서 세계에서 오는 외국인들이요 제일 먼저 한국에 오면 삼계탕 먹겠다고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 장본인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예. 나 선생님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코칭이란 걸 얘기할 때 학문을요. 네. 과거에 우리 나 선생님이 정말 잘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네. 경험을 가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30회에 입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지금 나 선생님은 명품이신데 이 30살 때 하면은 그때가 1년 차래서 이제 막 명품 가방을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나이가 아까 59세라고 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29년 된 명품이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백화점에 내놔도 사람들이 조금 안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 거를 조금 10%, 20%, 한 30% 세일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세일하면 좀 괜찮을까요? 49% 세일을 갖고 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네. 대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분야가 마케팅이고 저도 프리랜서거든요. 근데 아까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다라는 거는 좀 노후 보장을 좀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만 열심히 했지 그런 쪽을 전에 생각을 안 했었지. 그럼 부인도 그랬고요. 좀 당장 버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요. 일단 네. 내가 생활이 급하니까 조금 소득이 적더라도 일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서 강연을 제가 6시내 고향 프로도 한 10년 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국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수출 판로가 없어서 해외로 못 나간 적이 많거든요. 네. 작지만서도 그런 회사에 고문임으로 해갖고 좀 컨설팅, 외부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무슨 네네. 급여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예전에 그 경험을 활용을 하면 네네네. 회사도 좋고 본인도 좋고 네. 그런데 아예 서류 자체도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요즘에 마케팅 담당자나 임원분들이 그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특수 네.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나 선생님이 아까 막걸리에서부터 삼계탕에서부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키워냈던 제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옛날 이야기하듯이 블로그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파일화 시켜갖고 간단한 이력서가 아니라 언제 언제부터 매출을 내가 올렸다는 그런 거 좀 프로파일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네. 그 서류만 입사 네. 서류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렸지. 네. 그 생각을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네. 그 참고해가지고 아주 좋은 글을 네. 말씀대로 좀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뽑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하면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냐고면요.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키웠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출을 어느 회사인데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하고 좀 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로 좀 자기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데 그냥 서류로만 뭐 무역업 쪽에 일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 뽑기가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특히 중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했던 에피소드나 내가 잘했던 스토리를 하나 둘 셋씩 나열해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그 삼계탕을 해외에 주는 그분이시구나 이게 되는데 네. 어느 학교하고 격려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노출이 없거든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분 나이 많아서 뽑겠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기를 제일 잘 뽑힐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나 두 개, 세 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좋은 생각이세요. 네네네. 7457님께서 문자 보내오셨는데요. 당신의 전성기에서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함께 할게요. 제일 중요한 해오셨습니다. 거는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잘 나갔던 거 다 잊으시는데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와 함께 오늘의 현재를 융합하잖아요. 그럼 네. 그 과거가 나의 전성기가 되고 바로 내일의 전성기를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도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56세 김득승이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에 일하던 쪽으로 해서 네. 비즈니스 엑셀 강의를 다니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네. 얼마 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보 전략이 좀 막막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쪽에 능통하시다고 들어서 네. 홍보를 좀 잘해서 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요즘에는 홍보 마케팅이 뭐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요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과 홍보를 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정말 잘한다는 거 홍보가 최고고요. 그리고 우리 김득승 선생님 예. 일단 본인의 본명이십니까? 네, 본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 이름 말고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득자는 얻을 득자고 승리는 승리하자 해서 승리를 얻는데 그게 매금자에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엑셀을 하시면은 좀 한 얼마 정도 받으세요? 1인당 계획이? 아니면 강의를 나가시는 겁니까? 지금은 봉사 활동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네네네.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네. 고민이 바로 또 가치로 또 이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 돈도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강의 네. 능력을 좀 차곡차곡 쌓아 들어가면서 네. 강의로도 뭐 기회가 되면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김득승 선생님은 전에 일하던 직장은 어떤 직장이셨습니까? 저는 뭐 외국계 시티은행에 근무했었어요. 네네네. 그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네. IT 개발 프리랜서로 조금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엑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서 강의까지 하실 정도입니까? 50대는 엑셀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엑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부터 네. 외국계 은행에서는 잡고 있었습니다. 1세대시군요. 1세대 원조.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외국계 은행에서 클럽 활동을 하면서 저를 네. 초빙해서 강의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주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로 요 분야에서는 이름을 알리시는 우리 분이에요. 김득승 선생님 사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요. 뭐 일하는 직장은 주로 어디셨어요? 서대문이었죠. 서대문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안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뭐 많이는 하지만도 한 3개월 정도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 우리 김득승 선생님 홍보를 해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대신 제가 그렇죠. 엑셀을 조금 못하니까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목표를 정하실 때요. 죄송한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지금 취준생이라고 해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예.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인당 뭐 얼마에서 십시일반 근데 각 대학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디에서 근무했던 제1세대 그러니까 엑셀 강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외국계 은행에서 1세대 원조 엑셀 강의를 했던 바로 그 강사가 우리 학교를 찾아옵니다 해서 서울 시내 경기만 해도 대학교가 몇십 군데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월 강의로 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학교별로 한 달에 가르치면 학생들 10시만 해도 100만 원은 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인들한테는 엑셀 강의가 안 먹힙니다. 왜? 이미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나 후배한테 배우게 돼 있거든요. 예. 대신 또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요. 5060 재취업 세대인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중에 엑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엑셀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블로그에다가 너무 많은 비용 받지 말고 우리 50대 60대 재취업을 원하니까 우리 당신의 전성기에서 1인당 얼마씩만 받고 제가 엑셀 초보에서 중급까지는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괜찮으겠습니까?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블로그도 좀 할 줄 아십니까?
저는 하시겠죠. 블로그는 하지 않고요. 네. 그 완전히 그 컨텐츠, 엑셀 컨텐츠에 좀 특화된 활동을. 네. 근데 제가 왜 블로그 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뭐 SNS 여러 가지는 사실은 살아있는 네트워킹이고요. 사실은 그 저희 회사 주소가 온라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한테 강연 문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잘하실 정도면 사실은 온라인은 누워서 껌 씻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온라인에 저 메일 주소를 찾으면 아니면 저희 작가분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우리 김 선생님이 대신 약속하셔야 됩니다. 우리 5060 세대들이 엑셀을 배운다고 하면은 좀 많이 할인해서 싸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나 김득승은 엑셀의 1세대 원조다 한번 해보시죠. 나 김백승은 엑셀의 원조 1세대다. 야, 이것만 잊으시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알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네. 게. 그리고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정말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꼭 메일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전화 주시면 특별 이렇게 개인적인 네. 상담까지 해주시고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떡 공장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힘내라고 떡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고 스타 강사니까 또 일일이 가서 스타 강의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홍보에 궁금하신 건요. 제가 메일로 네. 1대1로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또 이래야지 당신의 전성기 또 출연자 맛 아닙니까 이게.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네네. 자 이번에 또 고민 좀 들어봐 주세요. 또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인데요. 네. 안양시 평청동에 사시는 정현성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로 1,000만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요. 취업을 못하니까 대출금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은 취업이 됐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대출금 상환을 시작할 수 없으니 아예 취업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들 정말 많은 게 그 청년들이 취직도 하기 전에 빚쟁이가 돼버린다. 네네네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취직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 이 누적 뭐라 그럴까요? 사실 뭐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 문제를 주신 이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고 또 결혼할 때 도와주고 네. 사실은 또 결혼해서도 또 손주도 봐주고 사실은 이 가족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서양의 예를 들면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알아서 버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그 아드님이 대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찌 보면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창업으로 돈을 버셨던 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에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같이 성장하면서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이니까 야 괜찮아 아들 아빠가 이 정도는 해줄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면요 아들은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대출금. 근데 대출금 상황은요 이게 나라에서 정해줘 꽤 오랜 시간 동안 월 얼마씩밖에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냐면 조금 더 눈을 너무 높아서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아들을 밀어주시고 뭐뭐뭐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너는 직장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야? 근데 또 예전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엄마가 들어보니까 작더라도 너만 잘한다면은 또 나중에 몇 년 있다 경력이 돼서 물론 큰 기업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의 인생이 분명히 명품 맞을 겁니다. 근데 이 명품이 판매가 안 되고 자꾸 백화점 명품 차반에 있으면요. 네. 먼지는 안 쌓이지만서도 그거는 오래된 명품이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좀 급여가 낮더라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부모님이 그걸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야 그거 받으려고 대학 했냐 그러면은
갑자기 자신감이 싹 사라져서 네. 부모님 눈에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신감을 주시고 네. 한번 부모님의 눈높이도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 뭐 눈높이도 그렇지만 근데 요 경우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대출금 상환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취업을 포기한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학자금을 융자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요? 네네. 예. 저는 대학교 내내 사실은 과외는 기본으로 했고 뭐뭐 호텔에서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막걸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대출금이라는 게 이거 되면은 한 월 자기가 이제 거치식으로 상환하는 거거든요. 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요 얘기는 제가 너무 작아서 대출금을 상환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급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님 자존심도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식의 전환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회사를 선택해야지 그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부모님들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학교 공부하라고 나라에서 해줬는데 취업하고 또 뭔 준비하고 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 인생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5031님입니다. 제가 강정을 만드는 재주가 좀 있습니다. 네. 동네에서는 유명해서 아름아름 강정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정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예. 기본적으로 뭐 재료 들어가는 거 그런 건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제가 왜 네.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집에서 아름아름 하는 거랑 사업으로 하는 또 거랑 동네에서는 차이가 유명하잖아요. 뭐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사업은요. 일단 자본금이 필요하고 또 개인 사업자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 먼저 하십시오. 집에서. 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개인 사업자를 내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애를 키우면서 방송국에서 빅헤드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머리만은 이렇게 편집해서 우악스럽게 크게 해서 그 되게 굉장히 재미난 사진인데요. 네네. 제 아내가 저희 첫째 도윤이랑 우연히 빅헤드 사진을 군산에 있는 주부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몰랐다가 자기가 디자인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사실 비용 얼마 안 하는데 그 빅헤드 사진을 10장 하는데 저희가 5만 원이나 비용을 줬거든요.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건 입소문 마케팅인데 입에서 입으로만 전하면요.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SNS,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뭐 싸이월드 여러 가지를 활용하잖아요. 블로그를 하시면은 사실은 정말 맛있으면요. 한번 먹어보고 찾게 돼 있는 게 사실은 또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대, 60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50대, 60대라도 아까 엑셀 1세대가 있잖아요.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온라인 공부 먼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정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네. 그리고 그 홍보를 갖다가 그렇죠. 좀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내시기 전에 먼저 홍보 활동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0169님께서 또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2012년 34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네. 2년 동안 베트남에서 봉제 일을 하다가 귀국해서요. 지금은 콜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느 시점이 전성기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살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공무원 하시다가 또 외국에 나가셔서 또 그 봉제 일 관련 일도 하시다가 하시다가 지금은 또 콜밴 운행하고 계세요.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하실 때도 전성기였고요. 네. 베트남 가서 봉제할 때도 전성기였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콜밴 하실 때 굉장히 전성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공무원 하다 이러다가 죄송한 기사님들한테 다른 게 아니라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스스로가 야 내가 지금 이 콜밴에서 될까라고 하시면요.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콜밴을 하시면 일단은 공항 가서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 가면은 영어 조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의 관광 통역사고 대한민국에 오는 제1 관문이라고 자기한테 자꾸 자존감과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콜밴 선생님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인이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을 손을 지켜줄 겁니다. 네. 믿으십시오. 네. 네. 너무 그래도 기쁜 게요.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최고입니다. 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0169님께 저희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는 거죠? 아, 그럴까요? 아,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5507님께
에서 또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60대입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업에 실패했고요. 요즘 택시기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만 있을 뿐 어떤 준비도 해놓은 게 없어서 막상 도전하기가 겁나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택시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 다녀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좀 알고 계세요? 요거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택시 일을 하시면은 한 절반이 3개월 이내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고 예. 또 고객들이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런 분만 아니라 이게 막 돈 던져주는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요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요. 오늘 12월에 국내 최초 택시 학교가 출범해서 또 다양하게 생기는데 네. 요게 코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인데 네. 저는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분한테 이게 좋은데 네. 사실은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돈이 급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저도 택시 운전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제 예를 드릴게요. 제가 YTN에 오면서 이 1시간 방송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일찍 일어나고 이 대본을 미리 받아갖고 딱 준비하고 또 30분 전에 막 쓰면서 뭘 할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와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거라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휴 내가 이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애도 유치원에 못 보여주고 와이프한테는 또 싫은 소리 들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 자존감을 낮추는 거거든요. 네. 택시 기사님을 하실 적에 내가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얼마나 기분 좋게 생각하는지가 네. 내가 이 일을 3개월 만에 때려치게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일을 꾸준히 해서 사고 없이 해서 개인 택시까지 하시는 분 저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택시 타면요. 기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지방에 가면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1,000원을 더 드리거든요. 네. 이런 고객도 많다는 걸 알고 네. 좀 활기차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택시만큼 좋은 택시가 없어요. 그럼요. 깨끗하죠. 네. 거기다가 친절하죠. 거기다가 값도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 또 상담까지 해주세요. 아이고 표정이 왜 그래요? 그냥 웃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사시는 거. 아이고 인생이 다 그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사람 사는 맛이 나죠. 그 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 일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낮은 직업은 없습니다. 단지 내 자존감이 높냐 낮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운전면허증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네. 좋은 기사님 되실 겁니다. 충분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벌써 또 가야 돼요? 네. 올 때 힘들게 왔네. 자꾸 보내네. 아무튼 행복한 하루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가을이 오면 예 왔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왔죠. 한 3, 4일, 4, 5일 전부터. 천고마비 계절 얼마나 좋아. 선선하고 또 시원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계절이라. 나는 가을이 왔다고 느끼는 거 어제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잤어. 그게 가을이야. 나는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옆구리가 허전하니까 가을이 왔다고 생각해. 혼자 밥을 먹었거든. 왠지 센치해지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 그냥 막연하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 가을은 창문을 열어놨다가 좀 닫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얇은 이불에서 덮어야 되겠다는 밤에 신호가 와버려. 그래가지고 가을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것이요. 어제 회튀김에 가을이 남기고 간 사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거 느꼈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가을이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가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낮에는 그래도 아직 여름 같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공기를 싹 맡아보면 가을 냄새가 나죠. 너무 더울 때는 날도 더운데 선선해지면 하자 이렇게 미뤄뒀던 계획들 많이 있었는데요. 모든 계획들 이제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고독의 계절, 그리고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만 되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식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요, 중지 끝부분을요, 손톱으로 꾹 눌러주면 대뇌가 자극이 돼서 음식 생각이 덜 난다고 합니다. 또 손바닥에요, 손목과 손이 이어지는 부분을 눌러주면요, 폭식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체중 조절에 필요한 분들 종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개별 소비세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3215님 그리고 872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신승훈의 소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